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탐방 다녀온 기업을 리포트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지금부터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회사가 콜마 B&H인데 네. 건기식으로 너무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네, 뭐 회사 이름을 보면 콜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시는 그 한국 콜마의 계열사로 보시면 됐고요. 네. 한국 콜마의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ODM/OEM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천천히 설명해 드릴까요? 네. 네. 동산의 한국 콜마는 콜마 B&H는 국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1위, 건강기능식품 수출의 1위 제품인 해모임을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ODM/OEM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2004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공동 출자하여 미창부 제1호 연구기업으로 그 면역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술들을 이전받아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최대 주주는 한국콜마홀딩스고요. 4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출연자로서 지분 6.05%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핵심 소재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물을 이용한 소재를 사업화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사업 부문별로 건강기능식품이 55.4%, 화장품이 41.8%, 기타 2.8%로 구성되며 내수 및 수출 비중이 약 35%로 미국, 대만, 러시아, 일본 등 26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애터미, 헤일리온, 구 GSK 컨슈머 헬스케어, 유한양행 등을 비롯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반의 다양한 건기식 제약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 건강기능식품 ODM, OBM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제품 기획, 개발, 생산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는 토탈 ODM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개별 인정형을 원료를 확보를 해서 R&D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별 인정형 원료로는 2006년도에 면역 기능 개선으로 허가받은 해모임, 그리고 2020년도에 혈당 개선으로 허가받은 미숙여주 주정 추출 분말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6개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ODM 회사, OEM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사를 유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사는 2021년 헤일리온 구 GSK 컨슈머 헬스케어의 센트륨을 위탁 생산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기존에 대만에서 생산하는 국내 유통 물량에 대해서 국내 이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관이 완료가 되면은 약 350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죠. 링티 제품의 OEM 생산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하고는 PL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다는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해모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모임은 2006년도에 식약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 개별 인정의 원료를 허가받은 국내 1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동사의 연구 역량과 제조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인 애터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햄모임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수출 1위 제품으로 현재 19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는 연 매출액 1,850억을 단일 제품으로 1,850억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큰 제품이고요. 글로벌 누적으로도 매출액이 2조 원을 달성한 대형 품목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표준화 제품을 마친 해모임 G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영역에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건기식 제조 생산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동사는 해모임 생산 전용 공장으로서 세종 1공장, 2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건기식 생산을 위한 음성 1, 2, 3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세종 3공장을 최근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내 기준으로는 연간 7천억 원 규모의 동종업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있고요. 또한 중국의 연태콜마, 강소콜마라는 종속기업 등을 통해서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건강기능식품 성장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사업 부문에 화장품도 있는데 화장품 핵심 소재도 연구 개발하고 있죠. 네, 핵심 네. 소재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자회사 계열사들 콜마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일부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네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 면역력 강화에 모두 진심이 됐고 네. 요즘에는 또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 측면에서 이제 건기식이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네네. 여기 동향은 어때요, 시장에?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요새는 진짜 다이어트 쪽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뜨고 있거든요. 네. 다이어트, 탈모,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이런 걸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고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데 이제 내용의 품목별 판매 실적을 보면 그 상위 5개 품목이 홍삼, 개별 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유기질, EPA 및 DHA, 파무 유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과거보다 다른 게 과거 한 5년, 7년 더 전까지만 해도 홍삼 위주의 건강기능식품이었다면 이게 요새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개별 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기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개별 인정형 원료는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서 기능성 인증을 받은 원료로서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인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원료의 제조 및 판매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인정형 원료를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경우는 고시형 원료 대비해서는 높은 수익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사실 저희 동사의 해모인 같이 이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사실 한 1, 2년 잠깐 유행했다가 없어지는 제품도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임에도 또 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종업계의 신규 진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장품, 제약회사, 식품회사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고 공급자 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기식 1+1 프로모션도 요새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고요. 이런 출혈 경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단가 하락, 건강기능식품 단가 하락 압박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업계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다 보니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는 꾸준한 시장이 계속 전망되고 있으나 이런 단가 하락 압박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는 과거의 성장률보다는 다소 좀 낮아진 성장률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동향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콜마 B&H를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원래 가장 잘하고 있는 해모인 제품의 글로벌 제품을 통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세 번째로는 2023년 실적을 바닥으로 2024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입니다. 동사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 개발 능력 그리고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한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대형 OEM 고객사를 확보하고 신규 개별 인정형 원료 기반의 대형 고객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그 단일 고객사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나아가 고객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대형 OEM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021년 헤일리온사의 종합 비타민 브랜드 센투륨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거 국내 유통 물량을 현재 이관을 하고 있고요. 이건 완료 시 350억 원 정도 규모의 위탁 생산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으며 향후에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물량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개별 인정형 원료 기반의 대형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도에 유한양행과 미숙여주 혈당케어 제품을 출시하며 애터미 이외의 첫 번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2024년 4월에도 타마린드 강황 주정 추출 복합물인 타마플렉스를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 개별 인정형 원료로 허가받았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국내 유수의 건강식품 기능식품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제품화 진행을 통해 올해 하반기 출시를 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링티라든지 기타 좀 다수의 제품들의 그 생산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매출 성장 확대 모멘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매출 2조를 달성한 굉장히 대형 품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 첫 출시 이후 2021년까지 거의 2018년도 18, 19년까지는 연평균 출시 이후 연평균 30%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던 제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좀 매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동사의 이 해모임 제품이 그 코로나 시즌에 면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해외 수출이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해외 수출 중에 약간 해외 수출이 2020년 초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다가 2022년도에는 좀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모임 원료가 한방 소재 및 천연식물 소재가 포함이 됨에 따라서 각국 정부의 식품법 규제로 인해서 좀 수출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사는 하지만 그 해외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식품법 규정에 맞게 원료 및 성분 배합비를 조정하여 해모임 G를 개발하여 최근 인허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2월 해모임 G를 출시하였으며 5월 달에 해모임 G 대만 판매를 시작으로 영국과 독일 등에 진출하였고 현재 유럽 국가로의 수출 전략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해외 쪽으로의 해모임 성장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입니다. 동사는 2022년 실적을 역대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이후에 3년간 좀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메인 프로덕이 그 대면 영업이 필요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애터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 부진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실적을 저점으로 2024년부터는 국내 및 해외 종속기업, 관계사 매출 등이 성장함에 따라서 회복하는 구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회복은 아까 아까 포인트 1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OEM 고객사, 신규 개별 인정형 등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벌 해모임을 통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한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외 종속기업인데요. 그 지분율 100%의 강소콜마는 중국 건강기능식품 공략을 목적으로 2020년에 공장이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의 로컬 네트워크 마케팅 법인을 대형 고객사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 매출액이 75억이었었는데 2023년에는 233억 원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고요. 올해도 400억 원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면서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BEP 정도 수준의 이익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게 동사의 실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태콜마 같은 경우는 애터미하고 합작법인인데 아직은 실적 기여도는 미미하지만 올해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 좀 확대를 위해서 7년간 주지 않았던 네트워크 사업자 신규 허가를 좀 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자를 애터미가 확보하게 될 경우에 연태콜마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살짝 실적 측면에서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지금 올해는 실적이 회복 구간에 돌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숫자로 봤을 때 올해 실적 어느 정도일까요? 네, 23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상황이고요. 네. 올해 실적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 성장한 6,361억 원, 영업이익 387억 원, 영업이익률 6.1%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까 매출 좋아지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연결 법인으로 인한 강소콜마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측면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장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고정비 절감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본가동을 앞두고 있는 세종 3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해서 그 절대적인 이익의 레벨은 올라가지만 수익성 개선은 조금 과거보다는 좀 더디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 본 공장이 좀 더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익률도 내년에는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뭐 괜찮아지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숫자를 볼 수 있다라고 실적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추정하셨을까요? 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ER 밸류에이션은 18.4배, PBR 밸류에이션은 1.2배입니다.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PBR은 약간 고평가, PBR은 소폭 저평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동사 같은 경우는 워낙 탄탄한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종 기업 대비해서 항상 좀 프리미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그 역사적인 PBR 밴드 차트를 보면 현재 5개년 밴드 차트의 하단 영역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실적이 2023년 실적을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을 벗어나 우상향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사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도에 자사주 신탁 계약을 통해서 약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을 하였고 올해 1월 3일자로 이 중에 일부인 12만 8천 주를 소각 완료를 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자 공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추가적인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따져볼게요. 네, 동사의 굉장히 좋은 점이자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동사는 주요 고객사인 애터미하고의 동반 성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따라서 애터미가 성장하는 만큼 굉장히 같이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현재는 사실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애터미 실적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라는 부분은 동사의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사는 외부에 지금 대형 OEM 공급사 확보한다든지 개별 인정의 원료 기반으로 대형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등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에 72%에 달했던 애터미 비중이 2023년에는 62% 정도 수준으로 이미 많이 낮아져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신규 거래처 확보를 통해서 이런 집중도를 낮춰나갈 전망이라 이 부분은 조금 과거에 대비해서 훨씬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일 고객사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게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강점이자 단점인데 고객사 다변화 확보에 또 힘을 쓰고 있으니까 리스크 요인은 어차피 이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콜마 B&H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입니다. 이어서 이문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아볼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네, 마이크로 디지털은 일단 연구용 광학 분석, 그리고 면역 분석, 체외 진단 장비, 그리고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외 진단 장비랑 그리고 이제 세포를 배양할 때 사용하는 배양기 등의 이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김경남 대표이사께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에 2002년 8월 마이크로 디지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기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석 장비를 포함하는 바이오 메디컬 사업과 그리고 세포 배양 시스템을 포함하는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으로 이제 나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부문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 메디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양 흡광 발광 분석 시스템, 그리고 전자동 면역 분석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고감도 현장 진단기기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 흡광 발광 분석 시스템은 어떤 특정 물질이 빛을 이제 흡수하거나 혹은 발광하는 그런 특성을 활용을 해서 생체 물질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석 장비들은 주요 대학교나 병원, 정부기관 등의 연구기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자동 면역 분석 시스템은 혈액이나 타액 등에 포함된 단백질 질병 표지자인 바이오마커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이를 분석해서 암이나 감염성 질환, 알레르기를 포함한 다양한 이제 질환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그런 체외 진단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감도 현장 진단 시스템은요, 일단 실제 정밀 진단 같은 것이 이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환자의 상태를 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체외 진단 장비라고 보실 수 있고, 주로 응급실이나 진료실, 현장 진료소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그런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폐혈증 등의 이런 좀 신속하게 바로 이제 좀 측정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질환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은 이제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그리고 이 세포 배양기에 들어가는 일회용 백을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포 배양 시스템이란 저희가 이제 생물의 체내에서 진행되는 세포 증식 과정을 재현하는 인공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 장치가 어디에 필요하냐? 바이오 의약품의 세포 배양 공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이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세포 배양 시스템에 같이 활용되는 것이 일회용 세포 배양백, 더 백이라는 이 회사의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백의 이제 용량은 소용량 1리터부터 대용량 1000리터까지 좀 다양한 그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소규모 연구 개발 이런 기관부터 생산 단계까지 좀 필요한 그런 주요 바이오 기업들에도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일회용이 붙어 있는 것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 제가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시장에 대해서 혹은 좀 더 크게 이제 저희가 이런 세포 배양 시스템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의약품이란 사람이나 혹은 이제 다른 생물에서 유래된 물질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된 의약품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크게 백신, 항체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2023년 4,348억 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서 2030년에는 8,0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전체 의약품 시장 안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 비중, 그리고 이제 제품의 비중 또한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세포 배양 공정이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 세포를 이제 배양하고 증식을 시켜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백질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세포 배양기이고요. 이 세포 배양기가 이제 말씀드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에 속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세포 배양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포를 배양할 때는 크게 이제 이 세포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나 아미노산, 당 같은 이런 성장 인자들이 이제 조성물로 구성된 배지라는 용액이 필요하고요. 또 세포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세포 배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양기 안에 배지를 넣어서 세포를 증식시키고 배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필요한 이제 바이오 리액터 혹은 저희가 이제 세포 배양기가 크게는 일회용,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세포를 좀 늘려가는 과정에서 실험용이나 혹은 이제 좀 이렇게 소규모로 필요한 그런
용도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15mm에서 대용량 5,000리터까지 개발이 된 상황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량의 세포 배양도 가능하지만 대량 생산의 이제 상업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적게는 5리터에서 크게는 2만 리터까지 다양한 그런 사이즈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 시스템은 이제 이 장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플라스틱 필름이라든지 센서, 뭐 포트, 커넥터 이런 모든 이제 그 부품들 역시도 일회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비들은 이제 1996년에 처음이 출시가 되었고 최근 15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이 기존에는 임상 단계에서 주로 이제 사용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워낙 이제 좀 용량이 작다 보니까 초기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혹은 기업 위주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상업화 단계까지도 이런 도입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이 일회용 세포 배양 시장, 뭐 배양기 시장이 이제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번 사용하고 나서 그럼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일회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시장의 최근 동향은 좀 어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 세포 배양 이 시장 자체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일회용과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는데, 이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이나 세포 배양백 뭐 이런 부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에 좀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는 일단 투자 비용이 절감한다라는 것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한 이제 공정 유연성이 향상이 되고, 교차 위원 방지, 그리고 제조 비용이나 시간 절감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스테인리스 스틸 세포 배양기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뭐 수백억, 수천억 원, 뭐 많게는 조 단위의 그런 이제 좀 대규모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고정형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저희가 뭐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이런 이제 배양기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뭐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초기 이제 투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가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나면 매번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제 뭐 세척하고 멸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그 과정이 뭐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시간 동안엔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뿐더러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교차 오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제조 비용이나 시간 역시도 일회용을 저희가 사용했을 때 대비해서는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주요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뭐 기업들 역시도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중이 이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이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시장은 295억 달러였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16.2% 성장해서 8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뭐 인도나 중국처럼 이런 이제 CMO 저희가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좀 위치해 있는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비중들이 계속 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혹은 배양기가 어떻게 좀 나뉘어져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은 어떻게 이 세포를 배양시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락킹 모션이 들어간 배양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반 탱크, 뭐 스털 탱크라고 이제 부르는 배양기가 있습니다. 락킹 모션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아기들을 이제 안고 흔들 때 락킹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실제 배양기에 어떤 파동을 일으켜서 세포 이제 배지가 뭐 계속 흐르는 이제 이런 웨이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포들이 잘 이제 뭐 벽에 붙지 않은 상태에서 잘 이제 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모션을 일으키는
저희가 이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런 리액터는 뭐 100리터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반 탱크 바이오 리액터는 임펠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날개가 부착된 형태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산소나 영양분을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그런 배양이 최적화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날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큰 공간이 필요한 그 세포 배양백 안에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형식이고요. 배양기는 약 10리터에서 5,000리터 규모까지 현재는 장비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기업으로는 현재 독일의 사토리우스, 미국 더모피셔, 사이티바 등의 이런 이제 주요 기업들이 지금 이런 일회용 세포 배양기 그리고 세포 배양 뭐 백이라든지 다른 일회용 부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동향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투자 시 모멘텀이 될 만한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제 셀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셀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배양기를 이제 칭하는 그런 용어이고요. 일단 동사가 개발한 셀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락킹 모션이나 임펠러의 형식이 아니라 동사가 자체 개발한 올비타 락킹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락킹은 뭐 좌우로 움직이거나 혹은 상하로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데 동사의 올비타 락킹 기술은 뭐 상하, 좌우 그리고 이제 이게 멀티 포인트로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배양백 안에서 더 큰 원형의 이제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의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펠러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타사 대비해서 이런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빅은 현재 동사가 이제 1리터부터 1000리터까지 이제 스케일업이 가능한 이런 풀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래 이제 그림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제 작은 장비부터 이렇게 이제 큰 1000리터까지 현재 좀 풀 라인업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세포 배양백은 마찬가지로 1리터에서 1000리터까지 뭐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또 주문 제작이 가능한 그런 이제 백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혹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이 좀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다양한 백신이나 이런 의약품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이제 말씀드린 뭐 세포 배양기라든지 혹은 이런 부품들에 대해 좀 쇼티지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 역시도 대부분 해외에서 이런 부품들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오 소부장, 뭐 소재 부품 장비들은 국산화율이 16%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일단 이런 바이오 경제 주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이런 바이오 약품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해 2.1조 원의 예산 지원 그리고 17.7조 원의 민간 투자, 밀착 지원 계획 등을 이제 포함한 바이오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 안에는 뭐 저희 마이크로 디지털과 같은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셀빅 장비 공급을 이제 시작한 바 있었고요. 그에 이어서는 해조류 기반 배양후 개발 기업인 시드와 이런 뭐 대량 생산에 대한 공정 개발이나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MOU 체결도 했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2023년 미국의 이제 산업재 소부장 기업과도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MOU 체결을 했고 중동 수출 계약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이제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이나 그 부품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해외 기업들, 뭐 사투리우스나 터모피셔, 사이티바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그리고 소모품이 포함된 사업 부분의 마진율이 평균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타 저희가 뭐 의약품 시장 대비해서 오히려 좀 더 높은 그런 마진율을 달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 역시도
국내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뭐 해외에서도 장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매출 발생할 수 있는 소모품 쪽에서도 매출이 좀 확대가 된다면 그만큼 좀 이익 개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 소부장에서도 이제 뭔가 자립화 그리고 국산화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올해 마이크로 디지털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이 포함된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의 실적 성장이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저희가 117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8.3% 정도 증가 전망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바이오 프로세스 매출액이 45억 원,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이 약 5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 장비가 포함된 바이오 메디컬 부분은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신규 저희가 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바이오 프로세스 역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이제 공급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의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이익률이 높은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 부문의 이제 매출 증가에 따라서 소폭의 원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역시도 약 10억 원 정도의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마이크로 디지털은 2019년 6월에 코스닥 상장을 한 회사이고요. 상장 이후의 평균 PBR은 12.4배 수준이고 2024년 예상 PBR이 18.5배인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 소폭 할증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제 현장 고감도 현장 진단 장비 공급도 확대가 될 예정이고 기존의 이제 바이오메디컬 사업부의 안정적 매출 성장이 이제 기대되는 가운데 셀빅과 같은 이제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 쪽에서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가 이제 된다면 이익 개선에 따른 실적 안정화는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들어볼게요. 우선 동사의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동사의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67억 원 정도인데요. 기존 잔여 차익 금액을 이제 조기 상환하는 경우 연내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혹은 저희가 이제 법차손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디지털은 2019년도 상장 이후에 2021년까지 이제 약 3년 정도 유예를 이제 받았는데요. 특혜 기간이 종료된 2022년에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했으나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 법차손 역시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 외에 실적 악화가 있거나 적정 규모의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임윤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